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민간경비론을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민간경비론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주 반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경비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외우듯이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하면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론은 자주 반복적으로 읽어두는 것이 점수를 획득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막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막판에 정리할 때 집중적으로 좀 암기를 하게 된다면 높은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론이 최근에 경향은 경비업법의 내용을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경비론 영역에서. 그래서 2차 과목인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1,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올해 내가 만약에 1차만 목표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2차를 공부를 하면서 경비업법을 미리 공부를 하게 되면 민간경비론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경비업법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경비업법의 내용 중에서 수준이 낮은 어떤 내용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민간경비론 영역에서 출제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민간경비론을 그 점수를 획득하는데 훨씬 더 높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올해 목표가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거라 하더라도 2차를 어느 정도 염두에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2차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음 연도에 내가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를 전체적으로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아주 1차에서 법학개론이 상당히 어렵고 점수를 획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경비론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 그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개론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민간경비론은 자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성적을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민간경비론 그 1장 파트를 먼저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론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어떤 학습의 포인트, 학습의 출제 경향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출제 경향으로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민간경비의 특성,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터. 그 다음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관계입니다. 공경비와의 관계. 민간경비의 개념과 공경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민간경비 성장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특성이,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어떻게 구별이 명확하게 되는지, 그리고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3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민간경비의 어떤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경비의 의의. 우리 민간경비론이라는 글자 자체를 한번 잘 보세요. 민간경비론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란 거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기업. 개인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를. 그래서 개인 기업들은 전부 다 영리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특정 고객, 우리가 의뢰인이라고도 하죠. 그죠? 특정 고객에게 경비에 대한 의뢰를 받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이 어떤 수행하는
영역을 우리는 민간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라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 경자가 살필 경자예요. 살피고 비자가 어떤 준비하다, 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비한다. 살피고 대비한다라는 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이거는 사전 예방 활동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피고 대비하는 거니까. 살피는 거는 미리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살피는 거죠. 그러면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담당을 하냐? 결국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의 영역은 경찰에서, 즉 공경비의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 민간경비에 대비되는 개념이 공경비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경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찰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는 교도, 검찰 이런 쪽도 전부 다 공경비의 영역으로 봅니다. 일종의 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그런 어떤 경비 활동들. 그 다음 우리가 논한다라는 표현은요. 결국은 우리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이 수행하는 이런 사전 예방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런 민간 경비의 영역은 주로 어떤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는가. 그리고 민간 경비의 이런 조직들은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며 이 민간 경비 영역에서 주로 담당하는 시설 보호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보안, 즉 사이버 보안은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이 민간 경비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민간 경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간 경비론이라는 과목은 이 민간 경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플러스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민간 경비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 활동이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경비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비의 3대 요소.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큰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비가 되려면, 살피고 예방하는 활동이 되려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 방범활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 재난은 아주 많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대표적인 게 방화, 즉 화재를 예방하는 것들, 일반적인 어떤 재해들을 예방하는 것들. 그래서 경비는요, 방범, 방제, 방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우리는 경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나중에 경비업법을 배우게 되면 경비업법에 있는 내용은 방범, 방제, 방화와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경비 활동들에 대한 법으로서 규정을 해놓은 것이 경비업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계속 외우다 보면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빠라바라방, 방방방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범, 방제, 방화가 경비활동의 가장 핵심이다. 이 활동이.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이 방범활동이죠. 요게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비활동 중에서. 이런 개념들을 숙지를 해두시고,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의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개념들. 우리 민간경비는요,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경비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나 단체들이 특정 고객에게 의뢰를 받는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의뢰인이 있는 거죠. 일을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경비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서로 개념이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비의 영역이 아니면 민간경비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비에는 자체 경비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 민간 경비의 영역에는 자체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시설 또는 빌딩에서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민간 경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 경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 이 민간 경비는요, 각 국가들마다 민간 경비는 이 활동들이 각 국가마다 발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양상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각 국가마다. 그 내용들이 나중에 민간경비의 발전사를 그 2장에서 할 때 그때 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이 3장이 환경이죠. 4장이 조직, 5장이 시설보호, 6장이 사이버 보안, 7장이 민간경비의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영역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로 구분을 합니다. 민간경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민간경비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세 번째 주제가 민간경비의 변천인데요. 고대 사회에는 우리 이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구분이 별로 없어요. 경비활동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태생이 됐을 때는. 그러다가 19세기 이전에는 국가경찰이 주로 담당을 하다가 민간경비 활동은 아주 제한적이었죠. 개인이 어떻게 돈을 내고 민간에다가 이 경비 활동을 맡긴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다가 이제 19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사유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사유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서 민간경비의 수요가 증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중엽 이후로 치안의 수요가 자꾸 증가를 하게 돼요.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그만큼 범죄도 많이 발전을 하니까 치안의 수요가 증대되다 보니까 민간경비가 더 확대되는 어떤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근대 이후에 우리 민간경비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이전에는 경찰 기능과 민간경비의 구분이 별로 없다, 이런 특징들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대 이전에는 민간경비의 활동과 어떤 공경비의 활동이 별로 구별이 될 수 없었다, 별로 혼재되어 있다가 경제가 많이 발전되면서 근대 이후가 되면서 우리 민간경비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경비가 인생의 또 제2의 어떤 직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간경비 영역이 발전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효시는 어디를 보느냐? 영국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너무 발생을 많이 해서 무질서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의 영역이 상당히 발달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TV나 드라마에 보면 사립탐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립탐정 활동들이 전부 다 폭넓게 보면 민간경비의 일종의 활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가 먼저 그 탄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민간경비가 제일 먼저 태초에는 나왔다. 전부 개인의 활동이겠죠. 그러다가 그 국가가 또는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경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경비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다가 그러한 공경비들이 나중에는 어떤 국가경찰 개념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간경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다는 거, 공경비보다 앞서다는 거, 민간경비의 발전이, 이런 특징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중요한 우리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민간경비.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뭐고 형식적 의미가 뭐냐? 형식이란 건 어떠한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이 있다. 어떠한 형식이 갖춰져 있다. 어떠한 형식이 갖춰져 있는 민간경비다. 그 말은 우리 실정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정법의 규정사항들. 그러면 이 실정법이 뭐냐? 바로 이 실정법이 우리 경비업법이 되는 거죠. 우리 경비업법에는 5가지 종류의 민간경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신기특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민간경비 5종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해서 총 5가지 경비활동. 이 이외에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다.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경비의 개념을 우리는 민간경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에 명시된 내용, 법에 명시된 거,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라면 실질적이라는 것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어떤 경비활동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들은 우리가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다. 모든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간이 주체가 돼서 살피고 예방하는 방범, 방제, 방화 활동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민간경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주로 경비활동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게 일종의 방제죠. 방제. 그리고 질서 유지 활동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모든 활동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차이가 없다. 이거는 공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국가경찰도 똑같은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사후 활동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공경비와 차이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공경비하고 명확하게 법으로서 명확히 구별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법에 명시된 영역이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공경비의 영역이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공경비가 활동과는 차이가 없죠. 모든 민간에서 하는 활동이 전부 다 공경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념들이. 자, 그 다음 제 5번째는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 광의의 민간경비. 자, 협의라는 말은 좁은 의미. 협곡, 계곡이 좁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좁을 협의예요. 이 좁은 어떤 협의. 이런 협의의 민간경비는 주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민간경비 활동인 방범활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범활동만 얘기하는 게 가장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다. 하지만 광의의 민간경비는 넓은 의미의 광야 이런 거. 이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는 경비의 3대 요소인 방범방제 방화 3요소인 방범방제 방화를 다 포함을 합니다. 방화를 다 포함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보호 거기에다가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활동들이 바로 우리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민간경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민간경비의 주체는 일단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되죠. 의뢰자로부터 기업이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이 기업은 영리기업일 수도 있고요.
자연인, 일반 개인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경비업법에는 대한민국의 경비업법에는 법인만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원래는 민간경비의 어떤 공부적 차원에서는 자연인도 가능은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연인도 가능은 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의 주체는 어떤 민간인 신분이지 뭐 공무원, 준공무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건 없어요. 준공무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준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민간인 신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민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들.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는 방범활동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범죄 예방. 가장 중요한 임무죠. 방범활동. 방범. 이게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범활동은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비하고의 차이점에서는 공경비는 그 비영리성을 가지지만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가지지 않아요. 돈을 받고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질서유지.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행사장이나 이런 데 혼잡한 이런 등에서 혼잡을 예방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펼쳐줘요. 이것도 역시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방지 의무. 일종의 방제죠. 방제 활동. 재난을 대비하는 활동.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 이거 역시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는 민간경비의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에 이로움을 주는 어떤 공공의 어떤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우리 민간경비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경찰과는 부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과는 겸직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겸직, 금지, 즉 부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부업이 금지된다. 다른 일을 겸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요. 겸직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겸직이 가능하고 부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우리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냐. 첫째는 우리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경비의 영역은요.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에 있다 보니까 범죄와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상황은 갑자기 돌발성으로 범죄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화재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지 다음 주에 저 화재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재빠르게 기동성을 갖추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가능한 한 이런 특수성에 대처를 슬기롭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들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공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비의 개념. 우리 공경비의 가장 큰 어떤 영역은 우리가 경찰 활동이 전부 다 공경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검찰, 소방. 이 소방은 방화 쪽을 담당하죠. 빠라바라방, 방범방제 방화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칠 때 이 방화 쪽이고 이쪽이 이제 범죄 예방 쪽이고 그죠? 그런 쪽이다. 그래서 우리 공경비의 개념은 이 공권력의 행사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공의 어떤 권력, 합법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을 결국은 보호하는 이런 활동들을 펼치게 돼 있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예방 활동도 있죠. 이거는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공통점이에요. 범죄 예방은. 요거는 항상 공통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공통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영역이 가장 겹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지죠.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활동. 이 체포와 수사 활동은 공경비만이 가지는 사후적인 어떤 활동들. 우리 민간경비는 사전 예방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사후적인 활동들이 이런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우리 공권력의 행사와 가장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공경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비의 주요 업무는 주로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민간경비의 영역과는 확실하게 민간경비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이 강제력이죠. 체포하고 수사하는 게 일종의 공권력 행사, 즉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민간경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경비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공경비의 특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공공성을 가진다. 이거는 민간경비도 공공성을 가지죠. 공공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공경비는 결국은 공익을 위한다. 공공의 이익,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사익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비영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영리성을 가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강제력이 있냐 없냐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공경비의 특성이 되겠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습니다. 민간경비하고 영역이 겹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뒤쪽에 가면은 또 공부할 내용들 중에 우리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 이론 이런 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공공재라는 말을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공공재. 공공의 재화다. 공공의 재화는 누구나 동시에 소비가 가능하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또는 누구나 이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런 공공재가 뭐가 있냐? 국방. 국방은 여러분들 서비스 요청 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알아서. 그리고 경찰관들의 다양한 어떤 치안 활동들. 그리고 방송 있죠. 공중파 방송, TV나 이런 방송들이 언제나 누구나 TV 틀면 다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활동들이 순수 공공재다. 그런데 이 순수 공공재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공경비도 결국은 이 치안 활동과 관련돼서 순수 공공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치안 서비스는 이 순수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 활동의 특성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비배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비배제성.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다. 가능할 수 있다. 즉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무임승차 문제가 있죠. 무임승차. 여기서 말하는 무임승차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럼 119 전화해서 나 좀 태워가라. 응급 환자처럼. 실제로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그리고 비경합성의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비경합성. 비경합성은 추가로 비용을 이용하는데 추가 이용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경찰차 출동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그 돈 안 들잖아요. 국민들이 신고하면 무조건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는 게
우리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잘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이 시험 문제의 출제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